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을 오늘까지로 정했는데요. 제주에서는 전공의 17명이 파업 이후 복귀한 가운데 제주대병원은 사직 처리 여부를 결론 내리진 못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던 제주대 정원 전공의는 62명. 이 가운데 27%인 17명은 복귀했지만 나머지 45명은 5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태 직후 40%대까지 떨어졌던 병상 가동률은 일부 전공의 복귀로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도 많이 줄고 병동도 많이 줄고 한쪽은 아예 닫혀있고 이런 게 좀 있죠. 정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들이 소속돼 있는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한라병원은 전공의 14명 가운데 병원을 떠난 10명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까지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사직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협의회 등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의라든 대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지금 전국 수련병원들 각 그룹별의 회의에서도 계속 고민들은 많이 얘기 나오지만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전면 철회와 전문의 자격시험 특례 등 정부의 대책에도 제주 지역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되면 의료 공백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의 4개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최종 계획이 다음 달 말에 나올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와 통학거리 단축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교육청의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계획. 전환 대상 학교는 중앙중과 제해중, 동여중과 중앙여중 등 모두 4곳으로 2027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첫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전환 대상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화장실과 탈의실이 추가로 설치되고 남녀공학 전환 업무 담당자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 강사를 배치합니다. 또 성교육과 학생 토론을 지원하고 성별 특성에 맞는 체육 장비 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녀공학이 될 때 자기들 체육 활동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수선하거나 좀 정신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아이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상당히 많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해준다고 하지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제주도 교육청은 이번 설명회 이후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 등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근 비계 삼겹살에 해수욕장 평상 갑질 등으로 제주 관광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관광 대혁신을 하겠다며 제주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는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595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습니다. 국내선 항공 좌석 감소와 외국 여행 증가 추세도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제주 관광의 고질적인 바가지와 불친절 문제도 여전히 제기됩니다. 맛집이나 카페를 찾아가다 보면 훨씬 물가도 비싸고 밥값과
카페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부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휘발유로 했는데 디젤로 나와서 제가 그쪽 그 렌트카 업체에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여기에다 최근 비계 삼겹살에 이어 평상 갑질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단 관광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제주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새로 갖추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도청 홈페이지와 콜센터, 관광정보센터 등으로 분산됐던 신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제주 관광에 대한 그 불편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또 불만스러운 불만족했던 그런 그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지면은 제주도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잘 모색해서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해결에 나서는 현장 신속 대응팀도 운영합니다. 제주관광 불편 신고는 제주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또는 제주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여객터미널에서도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비싼 요금과 불친절 논란이 불거져도 신고센터가 권고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강제 조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권고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곳도 관광협회 소속 1,200여 곳에 불과한 상황.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관광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협회도 오는 11월까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한 만큼 위축되는 관광시장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삼겹살과 김치찌개, 칼국수의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삼겹살 가격은 200g에 17,500원, 김치찌개 백반은 9,625원, 칼국수는 9,875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비쌌습니다. 자장면은 7,000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쌌지만 냉면은 9,000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쌌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기구 설치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삶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며 제주도정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무부 교육감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 현안의 공론화를 통한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당부했습니다. 정무부 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 교육청의 조직 개편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교육단체들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실천교육교사 모임 등 7개 교육 관련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며 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무부 교육감 신설은 유보통합 등 국가정책 사무 추진을 위한 역할에 두기보다 제주만의 독자적 교육자치체계를 구상하는 데서 제한돼야 하고 앞으로 추진될 행정체제 개편과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주민 투표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싸워서 검찰 독재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2,250억 원을 융자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고 8월 중에 융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 한도는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 단체는 3억 원에 금리는 0.7%인데 식품제조업 농어법인은 최대 2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을 대출받은 청년들에게 1년에 최대 7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며 보조금24 통합 포털이나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 햇살론을 대출받은 도내 청년층은 6,600여 명입니다. 출생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던 3살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위기 아동으로 분류된 3살 아이가 지난 2021년 10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동은 복수 국적자로 한국 이름으로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외국 이름으로 조회한 결과 출국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다이빙을 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안전요원인 20대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다이빙을 한 뒤 물에서 나오지 않아 동료들이 구조해 119에 신고했으며 해경은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주 퀴어 축제에서 일부 반대 현수막을 훼손한 20대 여성은 현수막 문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이 여성이 축제 반대 측이 설치한 현수막의 내용이 불쾌해 훼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3일 새벽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일대에 학부모 단체 등이 설치한 퀴어 축제 반대 현수막 20여 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설문조사 결과 도내 중소기업 42%가 올해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10인에서 19인 미만 기업에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유동적이라는 비율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높은 인건비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면서 하반기 인력 채용이 여전히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제주 청렴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청렴한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